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전투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서론으로 한국의 문재인 정권 참 이 자화자찬, 제가 보기에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도움을 요청했다, 뭐 그런 기사와 방송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한국의 그 TV나 신문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를 받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미국에서 한국 뉴스도 모니터를 하고 또 미국 뉴스들도 전부 모니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 발표한 내용들과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이 영어를 모르든지, 근데 제가 보기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한국에 많을 텐데 그 색깔을 그 구별 못하는 생맹이라고 있죠. 이거는 문맹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똑같지 않은 그런 것을 발표를 하고 또 미국 거와 비교를 해볼 때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통계를 보면은 세계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세계에서 1등이 됐습니다.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테스트를 많이 했고, 들리는 얘기로 보면은 미국이 지난 8일 동안 한 테스트가 한국에서 지난 8주 2달 동안 한 테스트하고 똑같다, 그런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책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투명한 통계를 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단연 1등이 됐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자신들은 이제 청정 국가라고 그러죠. 또 한국은 모범적으로 이 우한 폐렴을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자화자찬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세계 각국, 스페인, 이태리, 영국, 독일, 프랑스,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그런 사람들은 통계를 조작하지 않죠.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이죠. 이걸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중국 공산당 정권이 나쁜 거죠. 하고 또 한국, 이렇게 통계를 조작하고 은폐를 하고,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중국이 30분의 1 수준으로 그 감염자가 나타났다. 이게 믿을 수가 없죠. 미국은 인구가 3억 정도고 중국은 14억 정도인데 30분의 1이라면은 거의 그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숫자, 통계를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내보내는, 참 뻔뻔하죠. 그러니까 공산당입니까? 그러니까 또 빨갱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미국 군인이 이 폐렴을 전파했다고 또 책임 전가를 하려다가 미국의 강력한 그런 거기에 부딪혀서 이번엔 또 힘없는 이태리에다가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철면피 같은 짓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도 중국 사람이죠. 제갈공명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많은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허장성세,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그런 걸로 하다 전투는 많이 이겼는데, 삼국지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전쟁에는 패합니다. 그래서 총나라가 망하는 그런 길로 가죠. 이걸 보면은 중국도 이제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LA를 보면 4.29 폭동 기억나시죠? 1992년도, 벌써 28년이 됐습니다. 와중에 그 한인 비즈니스들 많이 잃었고 또 한 명의 한인 청년도 사망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었죠. 그때 저는 그 LAPD 경찰로 한인타운의 동쪽이 제 구역이었었는데, 그때는 12시간제로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상점들 뭐 세이번이나 마켓, 뭐 한인 리커스토어 등등
바퀴벌레 떼같이 몰려와서 뭐든지 약탈을 해가고 그런 수많은 폭도들을 보면서 저희 그 경찰 몇 명으로는 그 체포가 불가해서 그 막는데 급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방화도 많이 했죠. 그래서 거덜난 점포들도 많고 마치 전쟁터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기억이 제가 됩니다. 이런 그 폭동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상황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런 상황,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이런 세계 전쟁에서 이 우한 폐렴,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도 LA와 뉴욕 두 군데가 핫스팟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데가 뉴욕과 LA입니다. 그 만약에 이 시진핑 공산당 정부가 이 폐렴을 6주 이상, 한 달 반 이상 은폐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것을 이제 막았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6주 이상 은폐하는 동안에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이 세계로 퍼져 나가서 중국인들이 그들도 이제 피신을 했겠죠. 자기들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알고서도 간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5만 명 이상의 그 확진자가 나왔고 7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한 가족 뭐 곱하기 4하면 거의 3천 명 이상 되죠. 참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그 피해 보상을 중국 공산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미국의 어떤 유명한 그 변호사가 이경원 계산도 안 됩니다. 공이 뭐 수십 개가 될 텐데 2 트릴리언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벌써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마치 그 친구가 제 칼럼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중국 공산당은 사과 한마디 없죠. 거기에 또 우리 한인들이 중국인으로 오인을 받아서 폭행을 당한다거나 폭언을 당한다거나 또 인종차별 그 눈총 있죠. 참 기분 나쁜 겁니다. 그거 그런 뉴스가 여러 건이 지금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또 몇 주 동안 실업자가 수백만 명이 생겼죠. 미국 내에. 또 정부 차원에서 비즈니스 상행위를 또 다 금지하고 심지어 골프장, 비치, 공원, 산책로 또 학교도 모두 휴교를 했고 모든 국민에게 자택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LA 지역의 그 범죄는 작년 대비 감소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물론 작년에는 팬데믹 이런 상황이 없었으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실정이 장기화되고 그러면은 범죄, 특히 절도, 강도 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유명한 소설이죠. 장발장이라고 그 굶주린 가족을 위해서 빵을 훔치는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실업자가 이렇게 많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지난 그 LA 폭동 이후에도 한동안은 떼도둑이 성행을 했습니다. 마켓이나 이 리커스토어 그런데 우르르 여러 명이 들어와서 물건을 들고 튀는 겁니다. 계산을 안 하고 이것은 이제 그때 신조어가 생겼는데 비어 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등을 케이스씩 둘러매고 이제 이 도망가는 그런 게 많이 성행을 했었습니다. 또 사정이 이러니까 지금 미국 전역에서 사재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인들도 하고 미국인들도 합니다. 엄청 해대지만 물론 그 사람들은 돈을 내고 물건을 사가는 거죠. 그런데 이 물품이나 식재료 같은 것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곧바로 폭동 형태로 이어질 것이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주 방위군을
주둔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그 폭동 때도 LA 폭동 때도 처음부터 방위군을 투입했었으면은 그 큰일이 없었겠다라는 그 애프터 액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폭동 당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LAPD가 6천 명 정도였었는데 그것을 12시간으로 쪼개서 2부제로 했으니까 3천 명 정도가 LA시는 그 사이즈가 한국의 경기도만 합니다. 그것을 해서 그 치안이 참 안 좋았고 역부족 상태였다는 것을 그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범죄가 만약에 또 다시 비슷하게 그 생기면 모든 범죄도 그렇듯이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주의를 살피고 가게나 집이나 또 능동적인 태도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또 기본으로는 문 단속입니다. 도둑이나 그런 것의 70%는 열린 창문이나 문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그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서 굉장히 싸졌죠. 한 200~300불이면은 CCTV나 각종 그 경보 시스템을 살 수 있습니다. 카메라도 뭐 6개, 8개씩 달린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 구입해서 업소나 가정집 등에 설치를 하면은 그것을 본 용의자들이 없는 집으로 갈 찬스가 많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생명이나 돈을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싫어서 또 총기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다,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 right to bear arm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 있는 성인들, 전과자들은 제외됩니다. 총기를 구입할 수 있죠. 그런데 총기라는 게 가장 위험한데 거기에 숙지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죠. 첫 번째, 총기에 관한 그 법을 숙지해야 됩니다. 언제 이 총을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사용할 수 없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놔야지 피해자였다가 피의자로 순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총기 사용입니다. 그 숙련이 돼야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서 만약에 쏠 상황이 되면은 타겟을 명중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총기를 항상 정비를 해놔야 됩니다. 기름도 쳐야 되고 연습한 후에 그 발포를 한 후에 깨끗이 닦아서 정기적으로 그래야지 막상 총기를 사용할 시간이 되면은 그 모먼트에 총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기름 같은 거 안 쳐놓고 그러면은 그때 총이 발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도리어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항상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그 정부 관원을 행사 뭐 전기세 뭐 그런 것으로 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그 기회주의 용의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그 절도범, 강도범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특히 2020년도 지금 저도 했지만 그 센서스 그것을 그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 스팟 체크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관원들이 직접 옵니다, 집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확실히 그 신분을 확인해서 절도나 강도나 그런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